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야기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여정 중 하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햇빛으로부터 숨겨진 세상으로 영원한 시원함이 지배하고 고대의 비밀이 속삭이는 곳으로, 지구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미지의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는 행성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입구가 있습니다. 산맥의 좁은 통로일 수도 있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신비로운 아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잊혀진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는 입구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고요한 호기심으로 이 어둠 속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부드럽게 밀어 넣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당신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당신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것입니다. 인류는 왜 땅속 세계에 그토록 매료되어 왔을까요? 어쩌면 땅속 세계가 바깥 세상의 폭풍과 고난으로부터 피난처이자 고독의 공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의 과거, 고대 문명, 그리고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지하 세계가 조상의 영혼,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의 보고 또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관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지하 왕국의 가장 다채로운 모습들을 다룰 것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동굴, 종유석과 석순이 기이한 성을 형성하는 거대한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하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 미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보호와 추출을 위해 파낸 고대 터널, 수천 명의 영혼이 최후의 안식처로 삼았던 거대한 지하 묘지, 그리고 온 나라가 거주하고 숨어 지냈던 지하 도시들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지질학적 형성이나 건축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 벽 안에는 지나간 시대의 메아리, 잊혀진 언어의 속삭임, 그리고 고대 의식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지하 세계는 햇빛도 소음도 분주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소리는 은은하게 퍼지고 공기는 시원하고 일정한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복도를 천천히 거닐며 시원하고 축축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고대 돌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발소리가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서두르지 않고 생생하면서도 고요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세세한 묘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비밀을 천천히 밝혀내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그 비밀을 온전히 받아들일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정의 목적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곳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평화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비밀들이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수천 년의 비밀이 담긴 벽이 있는 세계로, 과거의 메아리가 가득한 고요함 속으로, 고대 미궁과 잃어버린 지하 감옥이 있는 세계로 이제 완전히 이완되었고 호흡이 부드럽고 차분해졌으니 첫 번째 지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저장소, 먼 조상들의 피난처이자 성지였던 천연 동굴로 이어집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 개의 놀라운 보물,
라스코 동굴과 쇼베 동굴을 탐험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940년 가을입니다. 프랑스 남서부 몽티냐크 마을을 탐험하던 4명의 10대 소년이 좁은 틈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들의 반려견 로비가 틈에 빠지고 그를 구하려고 소년들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라스코 동굴의 입구를 엽니다. 눈앞에는 거대한 갤러리가 펼쳐지고 벽에는 황소, 말, 사슴, 들소 등 수백 점의 놀라운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과 사실주의로 그려진 이 그림들은 1만 7천 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라스코는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고대 인류의 의식이 담긴 지하 미술관입니다. 선의 두께, 벽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활용한 입체감, 광물로 만든 안료 등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의 예술적 기교를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 깊고 어두운 공간에 빛을 비추어 걸작을 만들었을까요? 동물성 지방을 채운 돌 램프에 이끼나 식물로 만든 심지를 달아 은은하게 깜빡이는 빛을 내어 특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프랑스 남동부 아르데슈 협곡에서 3명의 동굴 탐험가가 우연히 쇼베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내부에서 본 것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쇼베 동굴의 벽에는 약 3만 6천 년 전 라스코 동굴 벽화보다 2배나 더 일찍 만들어진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매머드와 들소뿐만 아니라 동굴 사자, 곰, 표범과 같은 포식 동물들도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말 무리와 같은 일부 그림은 중첩 기법 덕분에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동굴 내부의 분위기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온도는 섭씨 1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습도는 높으며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외에는 완전한 고요함이 감돕니다. 모든 소리가 반복적으로 반사되는 이 고요함 속에서 고대 샤먼과 예술가들은 의식을 거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하 갤러리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고자 노력했던 성소였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해 자연의 힘에 대한 경외심과 조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깊고 어두운 공간에 몸을 담그는 것은 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행위였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더 큰 무언가와 접촉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불빛 아래서 그림 속 동물들이 눈앞에서 생명을 얻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연의 미궁을 탐험하며 바다를 건너 미국 켄터키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긴 동굴 시스템 중 하나인 매머드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650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의 지하 미군구로 탐험된 통로의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머드 동굴 탐험의 역사는 그 광활한 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정착민들은 화약 제조에 필요한 초석을 찾아 이곳을 탐험했는데 특히 1812년 전쟁 시기에 그랬습니다. 탐험가들은 새로운 통로와 새로운 통로를 발견하고 광활한 터널망을 마주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전설은
이곳의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매머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경이로운 자연 지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석회암 바위 사이로 조용하고 쉴 새 없이 흐르는 지하 강들이 기묘한 협곡과 갤러리를 만들어냅니다. 드넓은 동굴에 울려 퍼지는 물방울 소리나 미지의 깊은 곳으로 비밀을 품은 지하 시냇물의 속삭임을 상상해 보세요. 고요하고 고요한 지하 호수들도 있는데 수면에는 깜빡이는 등불이 반사되어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이 수역들은 동굴에 사는 독특한 생명체들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매머드 동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는데 적응한 놀라운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눈먼 물고기, 무색 새우, 거미, 그리고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곤충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민감한 더듬이, 후각, 그리고 특수한 진동에 의존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생존해 왔습니다. 창백하고 거의 투명한 피부와 눈이 없는 것은 이 황혼의 세계에서 수천 년간 진화해 온 증거입니다.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터널을 걷다 보면 끊임없이 서늘함과 습기가 느껴집니다. 벽은 수색이 된 퇴적물로 뒤덮여 있고 어떤 홀은 너무 거대해서 지하 저장고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수천 년에 걸친 지질학적 과정 속에서 마치 작은 입자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모든 굴곡, 모든 틈새에는 새로운 비밀, 이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 속으로 더 깊이 이어지는 새로운 통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 깃든 평화와 고요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치 지하수처럼 생각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합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지하 세계를 탐험하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머나먼 중국 광시성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경이로운 동굴 중 하나인 갈대 피리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자라는 푸른 갈대에서 이름을 따온 이 동굴은 한때 지역 주민들이 피리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자연이 직접 만든 거대한 지하 궁전을 상상해 보세요. 리드 플루트 동굴 안에서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형성되어 온 놀라운 자연 조각품, 종유석, 석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이 놀라운 형상들은 거대한 기둥, 천막, 폭포, 새, 동물, 심지어 도시 전체까지 기괴한 형태를 띱니다. 석회암을 천천히 세우며든 물에 함유된 미네랄 덕분에 회색, 베이지색, 갈색, 때로는 붉은색 등 온갖 색조로 반짝이는 이 동굴들은 마치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끈기 있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동굴은 천지 200년 이상 인류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8세기경 당나라 시대의 벽에 새겨진 비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과 불안의 시기에는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대 낙서는 마치 과거의 메시지처럼 이곳에서 피난처나 영감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1940년 이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독특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리드 플루트 동굴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만드는 것은 바로 조명 효과입니다. 부드럽고 다채로운 빗줄기가 넓은 폭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종유석과 석순을 비추고 그것들을
환상적으로 반짝이는 실루엣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복도는 부드러운 푸른빛으로, 또 다른 복도는 따뜻한 금빛으로, 세 번째 복도는 짙은 보라색으로 빛납니다. 이 색들은 얕은 지하 호수에 반사되어 마법을 2배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거울상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중국의 현자나 시인들이 원시적인 횃불이나 등잔을 들고 이 동굴에 들어가 깜빡이는 불빛 속에 용, 선녀, 그리고 신비로운 생물들을 바위들 사이에 그려 넣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현대적인 조명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여 동굴을 마치 동화 속 천상의 세계로 만들어 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며 고요하고 매혹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지하 세계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인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장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제 자연의 경이로움을 넘어 인공적이지만 신비로움 그 자체인 경이로운 지하 도시들을 탐험해 볼까요? 다음 탐험은 터키의 심장부 카파도키아라는 놀라운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경이로운 지하 도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린쿠유와 카이마클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원뿔 모양의 바위들로 둘러싸인 지구 표면에 서 있는 당신, 바로 당신 발밑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까지 뻗어 있는 다층 지하 도시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깊은 우물을 뜻하는 데린쿠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깊이가 최대 85m에 달하고 최대 1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대 2만 명의 사람과 가축, 그리고 방대한 양의 식량과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카이마클리는 조금 더 작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8층 규모의 웅장한 지하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히 땅을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공학 기술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주민들이 부드러운 화산 회암을 깎아 이 광활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고된 노동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주거 공간, 후드가 있는 부엌, 마구간, 예배당, 학교, 와인 저장고, 우물, 심지어 작업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 지하에 말이죠. 하지만 이 도시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복잡한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미터 깊이의 바위를 뚫고 수백 개의 수직 통로가 지하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지하에 숨어 있던 수천 명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둥근 돌로 만들어진 기발한 맷돌문도 있었는데 이 문들은 뒤로 굴러가 통로를 막아 주민들을 침입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너무 커서 안에서만 닫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대피소의 건설과 이용 역사는 이 지역을 괴롭혔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히타이트, 프리지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 다양한 민족이 이용했고 로마와 무슬림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피난을 온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용했습니다. 지하 생활은 고되었지만 비할 데 없는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소리는 차단되고 공기는 시원하고 습합니다. 유일한 빛은 석유 램프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절대적인 안전과 단결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어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긴장감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거대한 돌문이 문을 닫고 일시적인 구원을 약속할 때까지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지하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미탐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카파도키아 지하에 훨씬 더 많은 숨겨진 도시와 연결된 터널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땅의 표면 아래에는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지하 도시들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독창성, 회복력, 그리고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땅속 깊은 곳으로 고요함과 시원함이 당신을 감싸고 벽이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세계로 안내해 보세요. 인공 미로를 통과하는 여정은 이제 장엄한 로마의 포장도로 아래로 이어집니다. 로마는 그 표면 아래에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 시원한 고요함 속에는 서기 2세기경 수천 명의 영혼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대 지하 묘지인 거대한 카타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인 화사남인 부드러운 응회암에 새겨진 수많은 비좁은 복도를 상상해 보세요. 이 광활하고 복잡한 연결망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때로는 몇 겹으로 깊숙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카타콤은 성장하는 도시에 매장지가 부족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교도 율법이 성벽 안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당시 소수였고 박해를 자주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시신을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의 벽을 따라 수천 개의 벽감, 니치, 로클리 있는데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책꽂이처럼 위아래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 벽감은 수위에 쌓인 시신을 안치한 후 이름, 날짜 또는 간단한 기독교 상징이 새겨진 석판으로 봉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도시에는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순교자들과 초기 교황들도 묻혔기에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카타콤은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벽에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양식으로 그려진 수많은 프레스코화와 비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한 목자, 물고기, 닷, 비둘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등 박해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비밀의 언어였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이 그림들은 희망,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영적 여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지하 묘지의 분위기는 특별합니다. 오직 당신의 발걸음과 숨소리만이 갈라놓는 깊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축축한 공기, 그리고 등불의 불빛만이 드리운 끊임없는 어둠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평화와 망각의 공간으로 모든 돌마다 지난 세월의 속삭임이 깃든 듯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거나 비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곳을 찾았던 사람들을
감싸 안았던 평화로운 고요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 지하 남의 눈을 피해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고 기도하며 신념으로 하나 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 통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희망과 저항의 장소이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지하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도시, 현대적이고 번화한 파리의 거리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곳 약 20m 깊이의 또 다른 그 못지않게 인상적이고 더욱 으스스한 지하 갤러리 네트워크 파리 카타콤이 있습니다. 파리의 역사는 묘지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주택, 교회, 그리고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을 포함한 궁전을 짓는 데 필요한 석재를 공급해온 고대 석회암 차해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석장들은 도시 지하의 광활하고 복잡한 터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파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과밀해진 오래된 묘지들이 도시의 위생 상태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의 부패는 전염병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1785년경 분비는 묘지에서 수백만 개의 유해를 발굴하여 이 오래된 지하 채석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지하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으스스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600만 명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수백만 개의 유골이 터널 벽에 정성껏 안치되어 일종의 풍경을 형성했습니다. 엄격하고 거의 예술적인 질서로 배열된 두개골과 대퇴골의 행과 열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단순한 혼란스러운 매립지가 아니라 죽은 자에게 평화를 주고 산 자를 도시로부터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유골의 미궁입니다.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는 이 터널의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체 지하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통로를 거닐다 보면 깊고 시원한 느낌과 절대적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고요함은 땅속 깊이 스며들지 않는 도시의 소음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으며 존재의 덧없음과 과거 수많은 삶을 되돌아보는 공간입니다. 파리 카타콤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낳았습니다. 미지의 영역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 그림자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유령 같은 실루엣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의 연구자, 예술가, 그리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아래에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운명의 이야기가 담긴 거대한 무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곳 이 지하 미궁 속에서는 모든 삶의 걱정이 멀고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며 깊고 고요한 평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공 미로 속으로 뛰어든 우리는 이제 동유럽 폴란드 지하로 향합니다. 이곳의 작은 마을 비엘리치케는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독특한 지하 구조물 중 하나인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7세기 동안 소금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지하 도시입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다까지 소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비엘리치카 광산은 9층 구조의 245피트가 넘는 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327m에 이릅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익성이 높은 소금 채굴 사업 중 하나로 수세기 동안 폴란드 왕들에게 불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광부들이 원시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이 광활한 공간을 손으로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비엘리치카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하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램프 불빛 아래 일하던 광부들이 소금을 채굴했을 뿐만 아니라 소금벽을 직접 조각하여 놀라운 조각품, 옅은 부조, 심지어 예배당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약 100m 깊이에 위치한 성킹가 예배당입니다. 제단, 설교단, 샹들리에, 심지어 성경 속 장면들을 담은 조각품까지 모두 소금으로 정성껏 조각한 본격적인 지하 사원입니다. 예배당의 샹들리에도 소금 결정으로 만들어져 은은한 빛이 어우러져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광산의 분위기는 독특합니다. 맑고 짭짤한 공기는 호흡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멀리서 희미하게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뿐입니다. 이 물방울은 소금층을 천천히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운 종유석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수백 년간의 노고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 지지대가 으스스하게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릴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인내와 창의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엘리치카 광산은 노동, 신앙,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실용적인 공간을 어떻게 기념비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시간과 영감을 찾은 여러 세대의 광부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과 기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놀라움을 안겨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평화를 만끽하세요. 이 소금기 깊은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인간 정신과 무한한 창조력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고요한 지하 홀에서 깊고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는 맑고 짠 공기를 마시며 놀라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미궁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은 이제 지중해의 크레타 섬으로 이어집니다. 이라클리온 시 근처에는 고대 미노스 문명의 심장부였던 크노소스 궁전 유적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의 가장 유명하고 매혹적인 전설 중 하나인 미노타우로스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 700년에서 천리 400년경 크레타 섬에서 청동기 문명이 번성했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전설에 따르면 강력한 통치자였던 미노스 왕은 반인반우인 미노타우로스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천재장인 다이달로스가 만든 거대하고 정교한 미궁에 가두었습니다. 아테네는 매년 7명의 청년과 7명의 처녀를 보내 이 괴물에게 제물을 바쳐야 했고 결국 영웅 테스스는 아리아드네의 시를 이용해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20세기 초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크노소스 궁전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복잡한 건축 양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궁전은
광활한 지역에 걸쳐 펼쳐진 다층 건물로 수백 개의 방, 복잡한 복도, 여러 층을 연결하는 계단, 그리고 수많은 안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거주지, 곡물, 포도주,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 작업장, 성소, 그리고 왕좌의 방도 있었습니다. 궁전의 배치는 너무나 복잡하고 비논리적이어서 미궁 신화의 진정한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끝없는 통로에서 길을 잃기가 얼마나 쉬웠을지, 안내자 없이 궁전의 특정 구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궁전 중앙에 괴물이 산다는 전설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미지의 것과 필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궁전에는 또한 복잡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뛰어난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일부 구역 아래에서 지하 저장 시설과 터널이 발견되어 미궁의 느낌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지하 세계와의 연결 신화는 심오했습니다. 많은 고대 문화권에서 미로는 세계 사이의 관문, 즉 필멸자가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크노소스 궁전은 그 복잡함과 위력을 통해 물질 세계와 신비로운 세계가 서로 얽혀 있음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신화가 어떻게 현실적이고 정교한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과 어떻게 얽혀 수천 년 동안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고대 전설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궁전의 모든 돌마다 영웅과 괴물, 왕과 신의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고요한 밤, 고대 돌의 시원함을 느끼고 크노소스의 복잡한 복도를 거닐며 신화와 현실이 공존하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보세요. 인공 미로 속으로 뛰어든 우리는 이제 동유럽, 폴란드 지하로 향합니다. 이곳의 작은 마을 비엘리츠케는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독특한 지하 구조물 중 하나인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7세기 동안 소금으로 만들어진 진정한 지하 도시입니다. 벽,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소금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비엘리치카 광산은 9층짜리 245km가 넘는 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327m에 이릅니다. 이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익성이 높은 소금 광산 중 하나였으며 수세기 동안 폴란드 왕들에게 불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광부들이 곡괭이와 망치 같은 원시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이 광활한 공간을 손으로 깎아냈습니다. 고된 노동이었지만 소금으로 깎아낸 각 공간은 거대한 지하 미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엘리치카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하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석유 램프나 원시적인 횃불 아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어떻게 소금을 채굴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의 영감을 얻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놀라운 조각품, 소금벽을 직접 조각한 옅은 부조, 심지어 온전한 예배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약 100m 깊이에 위치한 성킹가 예배당입니다. 제단, 설교단, 정교하게 조각된 성경 장면 조각, 심지어 소금으로 만든 샹들리에까지 갖춘 본격적인 지하 사원입니다. 참고로 예배당의 샹들리에도 소금 결정으로 만들어져
은은한 빛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 형언할 수 없는, 마치 세상이 초월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예배, 결혼식, 세례식이 거행되었고, 이로 인해 광산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광산의 분위기는 독특합니다. 맑고 짭짤한 공기는 호흡기에 이로운 영향을 미쳐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이완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는 고요하고 은은하게 들립니다. 이 물방울은 소금층을 천천히 쉼없이 흐르며 새로운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수백 년간의 고된 노동과 지하 압력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 지지대의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끈기와 무한한 창의력에 대한 깊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비엘리치카 광산은 노동, 신앙, 그리고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실용적인 공간을 어떻게 기념비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지하 깊은 곳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시간과 영감을 찾은 여러 세대의 광부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과 기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에게 경이로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평화를 만끽하세요. 이 소금기 깊은 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인간 정신과 무한한 창조력에 대한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고요한 지하홀에서 깊고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는 맑고 짭짤한 공기를 마시며 놀라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미궁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은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도시 헤라클리온 근처에는 과거 위대한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크노소스 궁전 유적이 있습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고대의 가장 유명하고 매혹적인 전설 중 하나인 미노타우로스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원전 2700년에서 1400년 사이 크레타 섬에서 청동기 문명이 번성했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크레타의 통치자였던 미노스 왕은 반인반우인 미노타우로스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거대하고 정교한 미궁에 가두었습니다. 이 미궁은 뛰어난 장인이자 발명가인 다이달로스가 왕의 명령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테네는 매년 14명의 젊은이들, 즉 남자아이 7명과 여자아이 7명을 이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마침내 용감한 영웅 테스스가 크레타에 도착하여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준 마법의 실의 도움으로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후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크노소스 궁전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는 그 복잡한 건축 양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궁전은 약 2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펼쳐진 다층 건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방, 복잡한 복도, 여러 층을 연결하는 계단, 그리고 수많은 안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족의 거주지, 거대한 피토이, 커다란 점토 항아리에 보관된 곡물, 와인,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 작업장, 성소, 그리고 왕좌의 방도 있었습니다. 궁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굴곡과 막다른 길이 많아 미궁 신화의 실제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끝없는 통로에서
길을 잃기가 얼마나 쉬웠을지, 모든 통로를 잘 아는 안내자 없이 궁전의 특정 구역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궁전 중앙에 괴물이 산다는 전설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괴물은 미지의 세계와 필연성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궁전에는 복잡한 상하수도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뛰어난 공학적 업적이었습니다. 일부 구역 아래에서는 지하 저장 시설과 작은 터널까지 발견되었는데 이는 미궁의 느낌과 지하 세계의 비밀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하 세계와의 연결 신화는 여러 고대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궁이 세계 사이의 관문이자 필멸자가 신성, 초자연 또는 내세의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복잡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크노소스 궁전은 물질 세계와 신비 세계가 뒤섞인 이러한 관계를 상징하며 정치적 권력과 종교 의식의 장소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신화가 어떻게 현실적이고 정교한 구조물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상상력이 어떻게 현실과 얽혀 수천 년 동안 살아 숨쉬며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고대 전설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궁전의 모든 돌마다 영웅과 괴물, 왕과 신의 이야기가 속삭입니다. 고요한 밤, 고대 돌의 시원함을 느끼고 크노소스의 복잡한 복도를 거닐며 신화와 현실이 공존하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보세요. 지하 세계 탐험은 터키의 경이로운 카파도키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장엄한 지하 도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이제 부드러운 화산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지하 도시들의 공학 기술과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린쿠유와 카이마클리처럼 이 도시들은 단순한 지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급자족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오랜 포위 공격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하 도시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깊이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는 기발한 환기 시스템 덕분입니다. 직경 10cm의 수백 개의 수직 갱도가 수십 미터 깊이의 암석을 뚫고 뚫려 있었습니다. 이 갱도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위의 물을 공급하는 우물 역할도 했습니다. 이 갱도 중 일부는 대수층에 닿을 정도로 깊어 포위 공격 중에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제공했습니다. 고대의 현대식 도구 없이 이런 갱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정밀성과 지질학적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지하 생활은 치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각 가족이나 집단은 각자의 거주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개 바위를 직접 파서 만든 하나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속이 뻥 뚫린 벽난로가 있는 부엌과 심지어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도록 특수하게 뚫은 통로를 통해 연기를 환풍구로 보내는 원시적인 후드까지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시원한 공기가 뒤섞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하 도시에는 대규모 식량 저장 시설과 곡물, 말린 과일, 와인, 올리브유 등을 보관하는 넓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하 저장고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 덕분에 장기 보관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축을 위한
넓은 마구간도 있어 위험에 처했을 때 동물들을 지하로 옮겨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비료로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보안 장치는 거대한 돌맷돌 문이었습니다. 지름이 최대 1.5m에 달하고 무게가 최대 500kg에 달하는 이 거대하고 둥근 돌들은 특수하게 파낸 홈을 따라 굴러가 층 사이의 통로나 도시 입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돌을 밀어 통로를 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돌의 중앙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공격자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너무 커서 안에서만 닫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하 도시는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고립감과 안정감 주민들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채 햇빛도 바람소리나 새소리도 없는 삶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안정감을 선사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전투 소음, 침략자들의 울부짖음, 이 모든 것이 두꺼운 돌에 가려져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유일하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소리는 주변에 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숨소리뿐이었다. 미해결 영역이 도시들 중 일부는 아직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지하 시스템 대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통로가 막혀 있고 일부 층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땅은 지표면 아래에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어쩌면 카파도키아 전체 아래로 뻗어 있는 터널로 연결된 더 깊은 층들이 하나의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하 도시들은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독창성, 회복력, 그리고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고대 인류의 높은 수준의 공학 지식과 사회 조직을 증명합니다. 이 사진을 통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고요함과 시원함이 감싸 안는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벽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고요한 평화와 깊은 잠을 가져다 줍니다. 카파도키아 깊은 곳에서 출발하여 아시아 깊숙한 곳, 중국 북서부로 향합니다. 이곳은 한때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고대 쿠차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막 절벽에 숨겨진 키질 동굴은 3세기경부터 수세기 동안 승려와 순례자들의 피난처, 수도원, 그리고 성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햇볕에 그을린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순간 시원하고 고요한 지하 세계로 이어지는 인공 터널과 동굴의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동굴들은 불교 승려들이 고독과 평화를 찾아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번화한 무역로를 따라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천 개의 동굴이 바위에 파묻혀 명상실, 거주 공간, 설법당, 심지어 경전을 보관하는 지하 도서관까지 복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구찌 터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온 벽화입니다. 선명한 색채로 채색된 이 프레스코화는 부처의 삶과 보살, 신화 속 인물, 그리고 일상생활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벽은 영적인 여정,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프레스코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성스러운 글, 시각적 서사이기도 합니다. 희미한 등잔불이나 작은 구멍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 아래에서 이 그림들이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나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동굴의 분위기는 독특하고 깊은 사색에 적합합니다. 완벽한 고독과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외부의 방해 요소가 전혀 없어 스님들은 온전히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바람소리나 가끔씩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그 평화를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깊은 영적 집중,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 세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스님들은 시원하고 어두운 이곳의 방에서 밤낮으로 명상하며 영적인 성찰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이 동굴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불교가 중앙아시아와 중국 전역으로 전파되어 지역 문화에 적응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실크로드의 이 지역이 문화 교류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이 동굴들 중 상당수는 보호받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탐험되지 않은 동굴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며 땅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프레스코화와 고대 사본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고대 수도사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성지에서 평화와 깨달음을 찾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돌담의 시원함을 느끼고 이 신성한 장소에 들이운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함으로 채우고 고대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기다리는 깊고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중국의 화창한 풍경을 뒤로하고 이제 북쪽 끝 혹독하고 아름다운 스칸디나비아로 향합니다. 눈 덮인 숲과 바위투성이 피오르드 사이에서 고대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 수 있도록 놀랍고도 때로는 신비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겨울 냉장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자연적 지혜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지하 구조물이었습니다.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길고 어두운 겨울 동안 식량을 보존하는 능력에 생존의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 어부, 채집가였던 고대 노르드인들은 땅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고 항상 차가운 동굴을 이용하거나 땅 속에 인공 터널과 방을 파고 보강하는 법을 배웠는데 종종 자연적인 지질학적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지하 구조물은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1년 내내 섭씨 0에 가까운 안정적인 저온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열역학 원리에 기반한 기발한 공학적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창고에는 대개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겨울에 가라앉은 차가운 공기는 깊숙이 갇혀 있는 반면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는 다른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두꺼운 흙과 돌층은 뛰어난 단열 효과를 제공하여 여름에는 열이 스며들지 않고 겨울에는 축적된 추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기계적 개입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영구적인 자연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이 지하 저장고에는 건조육, 훈제 생선, 뿌리, 열매,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이
보관되었습니다.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장고가 없었다면 긴 여정, 긴 겨울 혹은 수년간의 흉작은 굶주림과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냉장고는 끊임없이 식량을 공급하여 가장 혹독한 시기에도 공동체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장된 식량에 항상 따라다니는 시원하고 흙내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안전과 생계를 상징하는 그 냄새 말입니다. 이러한 고대 냉동 창고 중 다수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창고들은 고대인들이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연 법칙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장소들이 신화에 가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지하 정령과 관련이 있거나 대지의 힘으로 음식을 보존하는 특별하고 마법 같은 장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북쪽 땅 깊숙한 곳, 시원하고 안전한 고대 창고의 품으로 안내해 보세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자연 그 자체가 당신의 물자를 지켜주는 이곳에서의 안정감과 안전을 느껴보세요. 이 성찰을 통해 깊은 평화와 고요한 잠에 빠져보세요. 이제 이국적인 스리랑카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경이로움 중 하나인 시기리아 또는 사자 바위가 정글 위로 솟아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닌 거대한 돌기둥 위에 지어진 고대 요새이자 궁전이지만 그 웅장함은 높이 그 이상입니다. 이 장엄한 바위 아래와 주변에는 복잡한 지하 통로와 기발한 수로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평한 평원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거의 200m 높이의 바위를 상상해 보세요. 서기 5세기경 카샤파 왕은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이 바위를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호화로운 궁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위 위에 도시 전체의 물과 식량 그리고 안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하 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기리아 아래와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경 정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특한 수경 정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들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기발한 고대 공학 기술로 구동되는 복잡한 수력 시스템입니다. 물은 넓은 지하수로 저수지, 물탱크 네트워크를 통해 바위 꼭대기와 아래쪽 웅덩이로 공급되었는데 이 수로들은 빗물을 모아 지형의 자연 경사면을 활용했습니다. 바위 깊숙이 묻힌 숨겨진 파이프들이 분수, 웅덩이, 그리고 테라스에 물을 공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리 500년이 넘은 이 시스템들을 생각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고대 분수들 중 일부는 우기에도 여전히 작동하는데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왕의 방어와 안전에 있어 지하 통로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로 외에도 바위 아래에는 터널과 숨겨진 통로들이 얽혀 있었는데 아마도 병력 이동, 포위 공격으로부터 물자 공급, 심지어 극심한 위험 상황에서 은밀하게 탈출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요새 전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동맥임을 알면서도 좁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병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통로는 수원을 위장하여 적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시기리아는 공학의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신비와 전설에 쌓인 곳이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하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훨씬 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숨겨진 방이나 통로가 미지의 보물이나 고대 지식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정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물방울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는 이 지하 공간의 고요함은 깊은 평화와 오랜 신비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스리랑카의 고대 공학적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돌의 시원함, 숨겨진 수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 그리고 이 지하 미궁이 선사하는 고대의 안정감을 상상해 보세요. 이 이미지들을 통해 깊은 평화와 고요한 잠을 선사하며 고대의 경이로움이 당신의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모습을 경험해 보세요. 스리랑카의 습한 정글을 지나 중앙 아메리카의 신비로운 땅, 위대한 마야 문명이 번성했던 유카탄 반도로 이동합니다. 울창한 열대우림 아래에는 동굴뿐만 아니라 지하 도시와 지하 세계에 대한 마야 신앙과 관련된 성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지표면에 강이 없는 석회암 지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야인들은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형성된 천연 싱크홀 세노테에 의존했습니다. 깊고 담수로 가득 찬 이 구멍들은 단순한 물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였으며 죽음과 질병의 신들이 사는 무시무시한 지하 세계, 시발바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어두운 물이 깊은 곳으로 흘러내리고 위에서부터 부드러운 빛이 쏟아져 내려 표면에 신비로운 빛을 들이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야인들은 이 세노테를 단순히 마시는 용도 이상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지하 세계의 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포함한 비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러 세노테 바닥에서 도자기, 금과 옥으로 만든 장신구,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유해까지 풍부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마야인들의 삶과 죽음의 순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지하 세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돌로 만든 금고 아래 이 지하 웅덩이의 고요함 속에서 기도와 제사 노래가 울려 퍼졌고 아마도 오늘날까지도 그 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야인들은 천연 세노테 외에도 인공 지하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비밀 통로, 동굴 성소, 심지어 도시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거나 종교 유적지로 이어지는 지하 갤러리까지 아우릅니다. 이러한 터널 중 일부는 보석이나 의식용 물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터널은 남의 눈을 피해 비밀 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와 흙내음이 영혼의 향기와 어우러진 이 지하 공간의 분위기는 고대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마야 문명에게 지하 세계는 엄청난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생명의 기원이자 사후 영혼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마야 도시들은 종종 세노테, 체노테를 중심으로 건설되었는데 세노테는 그들의 생명과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발바로 내려가는 여정, 신과 영혼과의 만남, 그리고 이 신비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이 마주했던 고난에 대한 신화와 이야기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 축축하고 어두운 마야 동굴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물의 시원함을 느끼고 고대 의식의 메아리가 담긴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야 지하 세계의 비밀에 대한 이 성찰을 통해 깊은 평화와 고요한 잠에 빠져보세요. 유카탄의 뜨거운 정글을 지나 더 온화한 기후에 일본 섬으로 이동합니다. 푸른 언덕 아래 숨겨진 독특한 탐프리 터널이 있습니다. 이 고대 유적들은 일본이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고훈 시대 서기 250년에서 538년경의 풍부한 유산의 일부입니다. 탐프리는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바위에 새겨진 고대 무덤으로 당시의 신앙과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숲으로 뒤덮인 구릉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래 응회암이나 점토 같은 부드러운 암 속에 수천 년 전 무덤으로 이어지는 수평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들은 대개 좁고 낮았으며 죽은 자, 특히 유력 가문이나 지역 지도자의 최후의 안식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산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이자 사후 세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실내 장식 이러한 매장 유물들은 비록 항상 풍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탐프리 터널 일부의 벽면에서는 고인의 이야기, 신분 또는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화적 장면을 묘사하는 프레스코화와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후 세계로의 이동을 상징하는 말, 배, 태양, 별, 심지어 기하학적 무늬의 이미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견된 도자기, 철제 무기, 장신구, 청동 거울과 같은 유물들은 고인이 사후 세계로 가는 여정에 무엇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고대 일본인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상징주의 지하 통로의 깊이는 매우 깊었습니다. 다른 여러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고대 일본인들에게 지하 세계는 영혼과 조상의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으로 이어지는 터널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향하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육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영혼이 평화를 찾고 존재를 이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내부의 시원함과 어둠은 영원한 잠에 이상적인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탐프리 터널, 특히 외딴 지역에 있는 많은 터널들은 수세기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고고학자들이 체계적인 탐사를 시작하여 이 고대 매장 관습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이곳은 고요하고 고요한 곳으로 과거 수천 명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일본 깊은 산속 시원하고 고요한 탐프리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대 역사의 손길을 느끼고 오랫동안 잊힌 의식의 메아리가 담긴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러한 성찰을 통해 깊은 평화와 고요한 잠에 빠져보세요. 고대 일본에서 서쪽으로 돌아가 신비로운 풍경, 유서 깊은 성, 그리고 수많은 전설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안개 낀 해안으로 향합니다. 푸른 언덕 아래 그리고 황야지대에는 신비로운 지하 구조물들이 숨겨져 있으며 그중 많은 구조물의 용도와 기원은 여전히 역사가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종종 고대 민담, 요정, 영혼, 그리고 숨겨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들판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둔덕이나 땅 속의 좁은 돌 터널로 이어지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을 상상해 보세요. 지하 공간 소테라인 또는 흔히 요정의 부츠 또는 요정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구조물은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5세기 사이에 철기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돌로 둘러싸인 지하 통로이며 종종 크고 평평한 석판으로 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몇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주된 목적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조물들이 공격으로부터 피난처이자 사람들이 가축과 귀중품을 숨길 수 있는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구의 자연적인 서늘함과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여 식량과 물자를 저장하는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구조물들이 고대 정착지 근처에 많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장 의식이나 비밀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의식 장소로 간주합니다. 신비한 기원이러한 장소들의 매력은 지역 신화와 전설과의 연관성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스코틀랜드 민담에서 이러한 지하 통로는 요정, 고블린 또는 다른 초자연적 존재들의 세계와 자주 연관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통로를 요정의 집이나 왕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고대 주민들은 이러한 구조물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법의 힘으로 이 통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이는 이 장소들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돌 터널을 관통하는 바람의 속삭임이 영혼의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는 기묘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지하 시스템 중 상당수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사유지에 위치하여 시간과 식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고대 스코틀랜드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이 터널과 방들은 지나간 시대에 침묵하는 증인으로서 이를 건설하고 그 근처에서 살았으며 어쩌면 그 신비로운 힘을 믿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안개 자욱한 푸른 언덕 깊숙한 곳, 시원하고 오래된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신화의 메아리와 오랫동안 잊힌 시대의 속삭임이 담긴 신비로운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이 성찰을 통해 깊은 평화와 편안한 잠을 맞이하고 고대의 비밀이 풀리기를 기다립니다. 안개 자욱한 스코틀랜드에서 발칸 반도, 현대 몬테네그로, 그리고 수도 포드 고리차로 향합니다. 현대 도시의 거리 아래에는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배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로마인과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이후 문명의 놀라운 공학 기술을 증명합니다. 이 지하 동맥은 수천 년 동안 도시 존속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요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만 들립니다. 이곳은 천연 동굴이 아니라 돌 터널과 운하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미궁입니다. 이 지역 최초의 중요한 배수 시스템은 로마인들이 건설했는데, 당시 이 지역은 광대한 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뛰어난 공학 기술, 특히 상수도와 위생 시설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수로와 지하 터널을 건설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곳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여러 지배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시스템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사용되고 개발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공학을 중시했던 오스만 제국은 로마 터널을 개량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지선을 만들고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새로운 요구에도 통합될 수 있었던 로마 시대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려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하 동맥들은 고대 도시 생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식수를 공급하고 빗물을 모아 홍수를 막고 하수를 처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시스템이 없었다면 대규모 정착지에서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 보이지 않는 수로에 얼마나 의존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로는 그들의 발밑에서 조용하고 쉼없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물은 그 수로를 따라 흘러 노폐물을 씻어내고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치 도시에 보이지 않는 피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포드고리차의 이 고대 배수 시스템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일부만 사용되고 있지만 고대의 고도로 발달한 공학 기술과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이 시설들은 아무리 실용적인 구조물이라도 진정한 공학의 걸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과 잔해 때문에 이 터널들을 탐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 현대 생활이 활기 넘치는 거리 아래 고대 도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옛 배수구의 시원함과 습기를 느끼고 수백 년 된 담벼락을 따라 울려 퍼지는 저 멀리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과거에 숨겨진 동맥에 대한 이 성찰이 당신에게 깊은 평화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시의 지하 시스템을 벗어나 사막 한가운데 고대 이집트 남쪽 신비로운 누비아 땅으로 이동합니다. 황금의 땅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 뜨거운 모래와 바위산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파라오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전설 속 잃어버린 금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광활하고 햇볕에 그을린 사막을 상상해 보세요. 생명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인과 누비아인들은 혹독한 금광 채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땅속 깊이 파고들어 단단한 안반을 뚫고 복잡한 터널과 수직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직 통로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귀금속이 채굴되는 금맥으로 이어지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구불구불한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그들은 돌망치,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곡괭이, 그리고 나중에는 철제 도구 등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노력이 광산의 환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예나 전쟁 포로였던 노동자들은 견딜 수 없는 열기와 물 부족, 그리고 붕괴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터널 안은 거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석유 램프의 희미한 불빛만이 간간히 비춰주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먼지가 가득했고 미세한 암석 입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파라오에게 권력과 신성함, 그리고 영생의 상징이었던 금의 반짝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노동자들의 숨죽인 신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금맥에 반사되는 희미한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지도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토리노 파피루스 기원전 1259년경 제작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파피루스에는 산, 강,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광과 채석장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질학과 지도 제작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광산들 중 다수는 버려지고 잊혀졌으며 수세기 동안 그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특정 광맥의 금 매장량 고갈, 정치적 격변, 이집트의 누비아 지배 종식 또는 단순히 우선순위의 변화 등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인간 활동의 흔적을 빠르게 삼켜버렸고 지하에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보물에 대한 전설만 남았습니다. 현대의 탐험가들과 금광 탐사자들은 여전히 고대 지도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 잃어버린 광산을 찾고 있습니다. 누비아의 잃어버린 금광은 고대의 부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귀금속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고된 노동, 그리고 인간이 한때 빼앗아간 것을 자연이 얼마나 쉽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잊혀진 이 터널의 고요함 속에서 고대 노동자들의 숨결, 그들의 희망과 고통이 끝없는 사막의 시간과 어우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놀라운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고대 미궁과 잃어버린 지하 감옥을 탐험하며 말이죠. 수천 년의 시간을 질주하며 고대인들의 예술이 보존된 천연 동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위에 새겨진 도시, 수백만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 채굴되었던 신비로운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귀중한 자원을 추출하고 예술과 신앙의 성지를 조성하고 생명과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내부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작은 명상실부터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조물들은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독창성, 끈기,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묵묵히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각각의 이야기, 각각의 터널, 그리고 각각의 동굴은 특별한 시간의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돌멩이와 공허가 아니라 신화와 현실이 뒤섞이고 역사가 말 그대로 땅에 새겨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땅 아래에는 온전한 세상, 비밀과 발견, 그리고 영원한 침묵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미해결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연구자들과 몽상가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지하 시스템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당분간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래에는 더 큰 도시, 더 오래된 그림,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세계는 그 가능성과 비밀로 무궁무진합니다. 시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지하 세계로의 여정을 통해 깊은 평화의 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고대의 시면이 주는 시원함과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이 영원한 공간을 감싸는 고요함에 귀 기울여 보세요. 던전의 비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함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세요. 호흡을 고르고 깊게 하세요. 완전히 이완하세요. 이제 고대 미궁과 잃어버린 지하 감옥을 통한 여행이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은 오래된 돌, 조용한 복도, 잊혀진 비밀의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마침내 사라지게 하세요. 지하 깊은 곳의 시원함이 당신을 감싸 안아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시간의 의미를 잃고 고요한 침묵만이 당신을 감싸는 곳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놀라운 장소들 중 한 곳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이 드리워진 광활한 비엘리치카 소금 홀일 수도 있고, 쿠치 동굴의 조용한 명상실일 수도 있고, 지하 도시 카파도키아의 안전한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고대 성벽의 질감을 느끼고 맑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셔 보세요. 호흡이 고르고 깊어지며 날숨을 쉴 때마다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집니다. 완전히 이완된 상태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세상은 부드럽고 감싸 안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인간 정신의 회복력, 고대 기술자들의 천재성, 그리고 땅 속에 숨겨진 영원한 신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통해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인도받으세요. 쉴 때에도 여전히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청취자 여러분. 깊고 고요한 꿈, 고대 미궁의 메아리와 잃어버린 지하 감옥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